안녕하세요. MBB 가이드입니다. 오늘은 컨설팅 케이스 면접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익성 문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클라이언트사의 매출이 하락했습니다. 원인 분석 및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. 혹은 마켓 시어의 하락 등등이 있겠죠. 당연하겠지만 미시한 구조 및 프레임워크를 짜는 게 매우 중요하며 수익성 문제는 그걸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케이스 유형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실제 케이스를 예시로 들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가지고 온 문제 예시는 아래에 같습니다. 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이익이 최근 6개월 동안 급감했습니다.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.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는 내가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. 그래서 클래리파잉 질문을 통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게 문제 진단인지 해결책 제안인지 등등을 물어볼 수 있고,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에 명시해 놓은 이러한 질문들을 물어보면서 나의 프레임워크와 문제 스코프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이 케이스에서는 아무런 함정 없이 그냥 수익성의 원인 분석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케이스로 가정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.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요 이익이 뭐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, 사실 이거는 쉬워요. 이익이라는 거는 매출 빼기 비용이고, 당연히 여기서 저희는 이 각각의 매출과 비용을 조금 더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미시하게 쪼개야 되겠죠?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 곱하기 판매량, 즉 P 곱하기 Q로 할 수 있고,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굉장히 많은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를 자주 쓰는 편이고, 다른 분들은 직접비, 간접비, 혹은 내가 정말 재무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재무제표별로 코스트 오브 굿솔, SG&A 등등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요 각각의 가격, 판매량, 고정비, 변동비 또한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미시하게 브레이크다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선은 매출 쪽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, 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고객당, 객당 가겠죠?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뭐 분석할 수 있는 거로는 뭐 할인 행사가 있었는지, 혹은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이 있었는지 등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더 나아가서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식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. 점포수 곱하기 점포당 고객수 곱하기 고객당 주문수로 했고, 그래서 각각의 변수별로 저희가 또 세부적인 분석을 제시를 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점포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는지, 그리고 점포당 고객 수는 어떻게 되었는지, 줄었다면 어느 점포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, 그리고 뭐 고객당 주문 수는 사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니까 그냥 뭐 1로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이게 메뉴가 만약에 뭐 술집 프랜차이즈나 맥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 수라는 개념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주문 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케이스마다 잘 판단을 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고정비랑 변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사실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제가 생각했었을 때 다 넣는 거는 컨설팅 면접에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저희가 뭐 외식업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, 컨설팅 면접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산업의 지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,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이기 때문에,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정비들을 나열 및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인건비, 임대료, 광고비를 넣었습니다.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식자재, 배달 수수료, 광고비를 넣었고, 제가 광고비는 고정비에도 넣었고 변동비에도 넣었는데,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넣었는데, 광고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, 성격이. 뭐 고정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변동비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이거는 잘 판단을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개면 우리가 탐색할 수 있는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미시하게 만들어야지 문제를 빈틈없이 분석이 가능합니다. 그 뒤로는 푸는 방법의 스타일 차이인데, 면접관한테 가이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, 혹은 가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, 이거는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더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, 이 전반적인 과정을 탑다운 커뮤니케이션, 즉 두 갈식으로 말해야 구조가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. 예시로 딜리버리를 말씀을 드리자면, 이익의 하락의 원인은 매출 감소보다는 변동비 상승에 있다고 판단합니다. 왜냐하면 배달 수수료의 상승이 전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. 이렇게 구조화 말 한마디가 케이스 전체에 좀 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리하자면 수익성 문제는 정답 자체를 맞추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얼마나 미시하게 구상하고, 그걸 바탕으로 논리적인 진단과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보는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
여러분들의 컨설팅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